이지? 69. 69? 와, 뭐 이렇게 빨라? 69부터 차례야? 엄청 빨리 나가셨네? 니네 반이 제일 빠르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그러면 69페이지부터 나갑니다. 자, 앞의 내용은 뭐였죠? 앞의 내용은 자, 그 라와트라는 애는 자기는 상황에 따라 말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었었어. 그 이유가 뭐야? 이렇게 나와요. She sees the world differently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이렇기 때문에 얘는 다를 거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결국 different가 누구랑 비교하는 거니? 그 아비앙카 항공사 걔네 파일럿과 비교하는 거잖아. 걔네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말은 꼭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뭐 필요하면 깨울 거고, 필요하면 뭐 얘기할 거고, 필요하면 맞바람으로 가겠다 얘기할 거고, 막 이런 얘기 나와.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라와트가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all the guys had to do was tell the controller 이거예요. 자, 요게 이제 계속 all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all은 only예요. 자, 여기 이제 아비앙카 파일럿들이 해야 될 거는 이거 하나만 하면 됐었다는 얘기야. only. 그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를 안 했다라는 거잖아. 자, 관제사들한테 we don't have the fuel to comply with 이렇게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였었어. 자, comply with라는 거는 원래 그러니까 순응하다의 뜻이죠. 그래서 따르다예요. 그 다음에 what you are trying to do는 결국 지시하다는 얘기고, 자, 니네가 지시한 대로 따르기에는 우리가 연료가 없어요. 됐죠? 이것만 얘기하면 됐었어. 또다시 이제 all로 시작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only 요것만 하면 돼. They had to do was just say 이 말만 하면 돼요. We can't do that. 이 대시 뭐야? 니네가 지시하는 거잖아. What you are trying to do잖아. 니네가 지시하는 거 우리 못해. We have to land 10분 안에 착륙해야 돼 라는 말만 하면 돼. 자, 근데 문제는 뭐야? Put across죠. 자, 그 that 이 말을 결국은 put across가 전달하다죠. 그거를 관제탑에 전달하지 못했어. 자, 니네 앞에 읽은 거 보면 결국은 자기의 생각, 주장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야 돼. 그 표현이 얘까지 치면 총 4개예요. 처음에 뭐가 나왔어? make a point가 나왔어요. make a point imaginable 이런 표현 있었죠? 있었어. 더 어딘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가 뭐죠? make the case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이것도 주장하다,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다고. 세 번째가 speak up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speak up.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이 push라는 단어도 쓰지만 니네 모의고사에 보면 put보다는 get을 더 많이 써요. 그 다음에 get a point across 얘처럼. 결국은 나의 생각, 주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다 할 때 요 4표현 쓰는 거 알아두세요. 자, it was at this point that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문제만 지적했잖아. 얘네들은 결국 이 말만 하면 됐는데 이 말을 못했어. 자, 그 왜라는 거에서 앞에서 얘기한 게 뭐야? 미티게이션이라는 게
왜 얘네가 이렇게 말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 자, 근데 그럼 미티게이션을 안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그 이유 설명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at this point 요쯤에 오니까 it was at this point 강조죠. 라왓이 이제 말을 어떻게 하기 시작해? 되게 조심스럽게 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제 말을 조심스럽게 하기 시작해. 이유가 자, be about to 이제 곧 뭐 할 거야. 이제 얘가 앞으로 얘기할 내용이 the kind of cultural generalization을 얘기할 거기 때문이야. 이게 문화적 일반화죠. 자, 이 문화적 일반화가 뭐야? 얘네가 그런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죠. 그 나라 사람은 다 그래라는 거잖아. 자, 이런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왜? 문화적으로 일반화를 시키면 live라는 동사는 오형식으로 쓰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예요. 자, 이 말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 uncomfortable 해지거든. 뭔가 불편해요. 자, 근데 자, what happened with Avianca? 에비앙카에서 발생한 사건이 너무 strange, 이상해, 말이 안 돼. 어떻게 말이 안 되냐면 seemingly inexplicable이에요. 그러니까 inexplicable이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고 seemingly가 원래 뜻은 표면적으로예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는 seemingly하게 봤죠? 이게 뭐야? 둘은 바보다잖아. 능력이 없다죠. 걔는 부기장은 무능력하고 무능력한 부기장, 그 다음에 기장은 타이얼드하고 이렇게 본 게 표면적으로 본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it demand, it은 결국 앞에 나오는 그 what happened with Avianca죠. 그 비행기에서 발생한 거는 demanded a more complete explanation이에요. 자, 거기에 이유는 뭔가 앞에 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complete, 더 완전한. 그럼 이게 완전함이 의미하는 건 뭐야?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다른 설명 이유가 필요하죠. 자, then simply 클로츠 부기장은 incompetent 무능력하고 바보고 캡틴은 그냥 피곤해서 제대로 머리 안 돌아가고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표면적이 아닌 거가 뭐야? Something more profound 하고 more structural한 것들이 지조종실에서 발생하고 있었다요. 자, profound는 그러니까 심오한이라고 우리가 단어장에 나오는데 profound는 deep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의 반대말이야. 좀 더 깊은 곳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이유. 이런 이유가 조정실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 심오하고 더 깊은 곳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what if, 우리가 what if 하면 혹시라도 이러면 어떨까? 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 what if는 혹시 이런 건 아닐까? 라는 뜻이야. 뭐뭐이지는 않을까? 자, 그 profound하고 structural한 이유가 혹시나 pilot, 이 두 조종사가 콜롬비아 사람이기 때문인 건 아닐까? 라고 문화적으로 건드려요. 니네 당연히 about이니까 뒤에 동사가 안 나오니까 being을 쓰는 이런 건 할 줄 아셔야 돼요. 전치사 뒤에 동사를 못 써? 그럼 동사에 ing 붙이면 돼요, 간단하게. 자, 조종사가 콜롬비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야? 그래서 that led to that crash죠. 비행기가 추돌한 건 물론 무능력하고 이런 것보다도 얘네들의 콜롬비아 사람, 콜롬비아 문화가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만약에 미국인 조종사였다면, 자, American pilot이었다면 put up with that. put up with가 무슨 뜻이야? 참다잖아.
이 대시라는 거 뭐니? 앞에 나왔던 그 뉴욕 관제탑의 뭔가 공격적이면서 강압적인 그런 어떤 대응 방식이나 관제탑. 그래서 이 대응 방식에 뭐가 있죠? 강압적인 말투도 있지만 이리저리 they were stuffed around라고 나오죠.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 그거를 미국 조종사였다면 참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that's the thing. 이 표현이 뭐야? 그게 핵심이다요. 미국인이라면 걔네 그렇게 반응 안 했을 거야. 그래서 콜롬비아인이기 때문에 라는 게 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they would say, they는 뭐야? 미국인 조종사잖아. 자, 미국인 조종사라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냥 I have to land예요. 자기가 필요한 얘기 할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화를 건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지 내기 되게 좋아요. 자, 60년대와 70년대고요. 자, 더치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하프스테드라는 사람이요. 자, 보통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다 할 때 work for를 써요. work at이 아니에요. 얘가 일하는 직장이 어디냐면 IBM이에요. IBM에서도 Human Resource Department, 니네 HR 인사과죠. Human Resource를 인사과라고 해요. 사람 뽑고 사람 인사이동시키고 사람 해고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거. 자, 그것도 IBM 컴퓨터 회사고 유럽의 헤드쿼터가 본사죠. 자, 유럽 본사 인사과면 인사과가 거의 기업에서 되게 높은 자리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job, 이 사람의 일이 뭐냐면 travel the globe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IBM 직원들 인터뷰하는 거야. 그러면서 asking about such things as, 자, 이거는 things 다음에 such as랑 똑같아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야. such as가 예를 들면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물어봐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떤 식으로 work together, 협동하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예요. What their attitudes were to authority죠. 이 권위라는 거에 대해서, 권위나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attitude, 태도라고 하셔도 되고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하셔도 되고, 결국 이게 뭐야?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야.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culture이라는 단어에,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culture 하면 여러분이 이 안에 되게 많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라는 뜻이 있죠. 첫 번째. 사람들이 모여 사는 society, 공동체도 culture예요. 근데 동시에 모두 들어가죠. 공동체는 다른 곳과는 다르다야. 다른 곳과는 다른. 그래서 뭔가 유니크하다라는 단어도 쓰고 its own. 자기들만의 뭔가 남다른 뭔가가 있단 얘기야.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 결국은 뭐가 다르다면 얘네들이 하는 게 이제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할 거야. 요게 이제 이 attitude라는 게 삶의 방식을 영어로 way of life라고 해요. 그리고 사고 방식을 attitude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attitude 안에는 그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는 게 culture야. 자, 그러면 권위에 대해서 사고방식이 어떤지를 확인을 해봤더라. 자, 그랬을 때, 자, the questionnary가 이제 설문지죠. 설문지는 되게 길고요. 이 단어도 별표 치고 알아주세요. involved, 형용사예요. 복잡한이에요.
명령으로 잘 알아두세요. 설문지 되게 길고 복잡하게 만들었어. 자, 근데 그 설문지를 이제 다 받고 나니까 오버타임, 시간이 흘렀고 데이터가 많이 쌓였다죠. 그래서 Hofstede was able to develop an enormous database죠.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결국 뭐야? 축적했단 얘기야.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모았어.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어? 이제 analyze, 분석하면 돼요. 자, 니네 더 way 다음에 in which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는 건 아실 거고. 자, 뭘 이제 분석할 거냐면 how cultures differ from one another이죠. 봐봐, 이게 컬처가 이제 나왔잖아. 걔네들이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협동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얘네들의 컬처를 분석했단 얘기야. 그리고 컬처라는 건 결국 문화권마다 다 다르다요. 결국 이게 뭐야? 나라마다 사고방식이 다르다요. 이거를 이제 분석할 만한 데이터를 축적하게 됐단 얘기야.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은 그걸 호프스테드의 디멘션이라고 부르는데 디멘션이 우리가 1차원, 2차원 할 때 그 차원이고요. 3차원. 근데 이거가 맥락을 파악해야죠. 무슨 차원? 우리는 문화를 연구했기 때문에 문화적 차원이라고 번역을 하셔야 돼요. 자, 호프스테드의 문화적 차원이라고 부르는 자, 큰 따옴표가 있으면 이거 전문 용어예요. 자,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요. 자, 이게 요즘 심리학에서 크로스 컬처럴, 니네 크로스가 붙으면 뭐야? 비교죠. 비교 문화를 연구할 때 쓰는 가장 많이 쓰는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여기서는 뭐 연구 방식으로 보셔도 상관없죠. 연구의 툴로 보셔도 돼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비교 문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더라. 자, 그래서 허프스테드가 주장한 게 뭐냐면, 자, cultures can be usefully distinguished according to how much they expect individuals to look after themselves예요. 지금 뭐 할 거냐면 사회마다 구분이 되더라요. 나라마다 구분이 되더라. 근데 according to가 이제 기준이죠.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거냐면 이 기준으로 분류할 거야. How much they expect individuals to look after themselves니까 자, 개인이 스스로를 얼마나 돌보는지예요. 스스로를 돌보는 정도에 따라서 근데 이게 데이가 뭘까요? they expect에서 데이가 누구야? 누구죠? individuals야? cultures죠. 자, 그 사회가 개인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돌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야. 그 사회가 생각하는 정도예요. 거기에 따라 그 사회를 구분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he called the measurement, 이러한 측정 방식을 개인이 스스로를 얼마나 돌보는지에 대한 이런 측정 방식을 이렇게 명명했다. 자, individualism, collectivism, scale이라고 나와요. 니네 스케일이라고 하면 이 단어나 스펙트럼이나 컨티넘이나 다 같은 말이야. 보통 우리가 연속체라고 해석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체가 뭐야? 딱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도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내성적인 거 막 10% 외향적인 거 9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것도 뭐야? A와 B라는 그쪽이 개인주의랑 공동체주의라는 양쪽 끝이 있고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표현하는 그 척도예요. 물론 스케일을 척도라고 하셔도 되고 연속체로 보셔도 돼요. 자, 그랬을 때 the country that scores highest on the individual end of the scale, 이거 내가 스펙트럼과 컨티넘 설명할 때 연속체는 A와 B가 있고
A와 B가 있고 이 A와 B라는 요 끝을 뭐라 부른다? and, pole, extreme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 이게 뭐야? 끝 단자예요. 극단적인 할 때 단. 그래서 and, pole, extrem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연속체의 한쪽 끝, 그것도 어느 쪽이야? 개인주의 쪽이에요. 개인주의 쪽이 되게 높은, 개인주의 쪽이 강한 나라가 어디다? 미국이다요. 됐죠? 자, 개인주의 쪽이 강한 나라가 미국이야. 자, 근데 그거는 not surprisingly 당연하단 얘기야. 자, 당연해요. 왜? 미국이란 나라는 industrialized country, 선진국이죠. 자, 우리가 선진국 할 때 industrialized 또는 advanced, developed 이런 단어 쓰죠. 자, 선진국 중에서 does not provide its citizens with provide A with B예요. 자, 국민들에게 universal health care를 안 주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이거 뭐야? 의료보험이야. 자, 근데 universal이 붙어야 돼요. 이게 뭐야? 전 국민이죠. 모두란 뜻이잖아, universal. 자, 미국도 의료보험은 있어. 그게 누구야? 미국은 어린아이들과 65세 노인들은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해줘요. 근데 그 외적으로는 뭐야? 개인이 사설업체에 들어야 돼. 근데 유니버설은 뭐야?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다 들 수 있잖아. 선진국에서 의료보험,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안 주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를 그때 막 하려고 했었었고, 근데 완전하게 되진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한 번 수술 받으면 병원비가 우리나라 니네 가장 뭐 뇌수술, 심장수술 받아도 2천만 원 정도 나와요. 다 의료보험이 되거든. 미국에서 심장수술, 뇌수술 받으면 5억, 6억이에요. 미국에서 치과 한 번 가면은 몇 천이 깨져요. 그래서 미국은 치과를,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치과 보험으로 1년에 몇 개를 해주는지가 그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를 알려주죠. 미국 치과 엄청 비싸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봐.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는 국가가 뭔가를 해주지 않아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주는 게 크게 없다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라 그래요. 왜냐면 당연히 국가는 뭐야? 공동체주의잖아. 얘는 공동체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죠. 자, 그리고 at the opposite end of the scale이죠. 그럼 정반대 쪽이니까 뭐야? 공동체주의가 높은 나라는 과테말라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로 국가들을 구분할 수 있다. 됐죠? 자, 두 번째, 다른 척도로 이제 또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 척도가 뭐냐면 uncertainty avoidance, 불확실성을 회피한다예요. 이것도 이제 문화적인 특징이야. 미국 보면 애들 뭐야? 대학 졸업하면 막 다 기업, 자기가 막 회사 만들어요. 스타트업 만들고, 대학도 막 중퇴하더니 회사 만들고. 되게 잘하죠. 우리나라는 그게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문화적인 거야. 자, 그래서 how well does it tolerate? 그래서 ambiguity가 뭐야? 애매모호함이잖아. 모호한 거잖아. 불확실한 거잖아. 그거를 얼마나 tolerate, 인내하다죠. 받아들이다요. 모호한 걸 그 국가는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도 나라마다 다르다요. 이것도 문화인 거야.
그랬을 때 uncertainty avoidance가 높은 5개 국가. 자, uncertainty avoidance가 높다는 얘기가 that is, 즉 다시 얘기하면이야.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게 높다는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이걸 회피한다, 이걸 피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라에 의해서 끝나면 안 돼. 그럼 법비, 뭘 좋아한다는 얘기야? 이렇게까지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뭘 좋아한다는 얘기야? 그 나라들은 reliant on rules and plans예요. 규범이죠. 규범과 계획에 의존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고요. 그 다음에 stick to도 뭐야? 지키다잖아. 자, procedure, 절차를 잘 지키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중요한 건 얘죠. 상황에 상관없이죠. 상황에 상관없이 규칙을 얘기하죠. 절차를 얘기하죠. 이게 뭐가 없는 거죠? 유동성이 없는 거죠. 융통성, 유동성 같은 거죠. 그래서 flexible이 없는 거죠. flexibility. 자, 그래서 그 이제 순위가 이제 뒤에 나와요. 그리고 정반대 the bottom 5. bottom이 이제 바닥이잖아. 그럼 결국 낮단 얘기야. 그래서 ambiguity를 피하지 않는 나라. 다시 얘기하면 피하지 않는다라는 건 tolerate 한다고 했죠. 자, 이 모호한 걸 잘 받아들이는 나라가 뭐 이 나라래요. 그래서 이렇게도 국가들을 나눌 수 있다. 됐죠? 자, 근데 이렇게 국가들을 나누면 자, 이제 그러니까 글이라는 건 읽는 사람이 이제 오해하지 않게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여러분이 명심할 게 있어요. 자, 호프스테드가 말하는 게 이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 얘네들의 방식. 이게 아니라 법비예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라고 항상 조심하죠. 자, 얘가 말하고 싶은 게 there was a right place or a wrong place죠. 옳고 그르다라는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한 그 스케일을 얘기했을 때 스펙트럼을 얘기했을 때 공동체주의가 좋다 개인주의가 좋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자 노월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도치는 생각하세요. 자 뭐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냐면 culture's position on one of his dimensions. 자 요게 포지션이라는 게 뭐야 지금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는 공동체주의가 강하다. 이 사회는 뭐 아까 얘기한 뭐 그 앰비규티를 안 좋아한다. 이런 이 사회의 입장이 아이론클레드 프레딕터는 아니다라는 거야. 아이론클레드가 의미하는 게 뭐죠? 절대적인 거예요. 바뀌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절대적인, 바뀌지 않는. 아이러니 철이잖아. 그러면 니네 절대적인 하면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있단 말이지? 누구야? 누구죠? absolute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프레딕터가 뭐야? 예측하는 어떤 지수. 그쵸? 이 사회는 이런 나라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절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표도 아니에요. 그래서 someone from that country 그 나라 출신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다라고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니네 predict라는 거에서 뭘 할 수 있죠? predict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있다의 느낌도 갖고 가야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 거라고 일반화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it is not impossible. 자 그러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야. 과테말라 사람이지만
뒤에 individualistic 한 것도 가능하다요. 과테말라는 공동체주의가 강한 나라지만 개인주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누구에게나 다 절대적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야. 그러니까 이런 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 호프스테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what he was saying instead가 나왔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다 뭐였단 얘기야? 앞에는 다 나레이였단 얘기죠. 이건 아니었단 얘기야. 그럼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was something very similar to 자, be similar to죠. 뭐랑 비슷해? 이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거 앞에 챕터이기 때문에 안 읽었어. 자, 근데 앞에 챕터라고 해도 우리는 아웃라이어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야? 개인의 문제, 그게 이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개인의 문제보다는 그 주변의 요소죠. 주변의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친다요. 어쨌든 주제는 이거일 거야. 그래서 요 앞에 단락의 주제와 되게 비슷할 거다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장과 부기장의 개인 문제로 보지 말고 그 아웃라이어가 뭐가 있냐는 얘기야. 주변의 요소가 뭐가 있냐는 얘기야. 그게 지금 문화를 건드리고 있고 대화 방식을 건드리고 있는 거야. 자, each of us has his or her own. 이게 아까 내가 unique랑 같은 단어라고 했어. 자, 결국 지금 봐봐. 개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인정은 해야 돼. 개인도 다 성격이 다르다야. 개인의 성격이 다른 거 맞아요 라고 인정을 꼭 하셔야죠. 그 다음에 그래도 하면서 이제 작가의 주장을 얘기하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꼭 기억하세요. 니네가 에세이를 쓸 때 꼭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에세이는 항상 내 반대 입장이 주장할 만한 걸 먼저 얘기를 꺼내고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근데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쓰셔야 돼요. 자, 일단 개인마다의 다 특징이 다른 거, 성격이 다른 거 인정. 근데 on top of that이죠. 이 that이 뭐야? 개인의 성격인 거야. 물론 개인의 성격이 다르지만 그 위에 이것도 있다야. overlaid. 이 lay의 과거 laid는 풋의 뜻이죠. 놓여 있단 얘기야. 자, 근데 여기서 over가 무슨 뜻이야? 겹쳐서 놓여 있다죠. 즉, 겹쳐 있다는 얘기는 뭐야? 둘 다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잖아. 하나는 뭐야? 개인의 유니크한 퍼스널리티도 분명히 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것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내 주장이지. 앞에 걸 부인하는 게 아니야. 그 위에 얘도 겹쳐 있어요. 그게 뭐야? tendencies, assumptions, and reflexes도 겹쳐져 있다. tendency도 이제 경향, 일반화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가. 일반화할 수 있고, 그 사회에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약간 일반화할 수 있는 경향. assumption도 뭐야? 이것도 사고 방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reflex는 반사 반응이죠.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후천적으로 배웠을 가능성이 높다야. 그래서 뒤에 얘네들은 어떻게 배웠냐? handed down to us라고 나오죠. 이거 물려받은 거죠. 물려받다야. 누구한테 물려받아? The history of the community잖아. 공동체잖아. 앞에는 개인의 유전자, 개인의 특징일 수 있지만 공동체가 우리한테 물려준 그 부분도 분명히 겹쳐 있습니다요. 자, 문법 챙겨. 자, community 다음에 we가 나왔어요. 니네 명사가 연달아 두 개 나오면 여기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돼 있어.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그래서 in이 있어야 돼. in이 없으면 완전해지잖아. in이 없으면 문법적으로 틀려요. 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위해서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살았던 그 공동체에서 물려받은 영향을 받은 그런 공동체의 어떤 반응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여러분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니네 그거 했었잖아. 니네가 아닌가요? 니네가 아니에요. 자, 작년 2학년. 작년 2학년에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었거든. 그거 하면서 뭐 했냐면 이원론에 대해서 했어. 즉 인간은 뭐야? 눈에 보이는 육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단 말이야. 이 두 가지로 본단 말이야. 그게 이제 서구적인 사상.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럼 여기서도 보면 자, 눈에 보이는 게 행동 방식이에요. 리플렉스에서 반사 반응, 눈의 행동 방식이고 이런 게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고 방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세 개지만 결국 두 개로 줄일 수 있어요. 행동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다 사회가 물려준 게 있다. 이게 특히나 포스코 2학년에서 많이 문제가 나와요. 2년 전에도 나왔어.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는 걸로 빠져서 선지가 나온다고. 그럼 니네가 후천적이란 단어를 쓸 때 저기 그 passed down 말고 이 단어도 쓸 줄 알아야 돼요. learn, acquire, pick up. 결국 사회에서 배웠다는 얘기야.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살면서 내가 배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어디서 배웠어? 내가 살았던 공동체에서 배웠어. 그때 이제 환경이란 단어를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contextual이에요. 이게 주변 환경. 그리고 이게 이제 cultural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후천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거가 다른 말로 그때 아마 2학년 시험에 요게 나왔을 거야. 노력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다. 그럼 이 말도 결국 뭐야? 후천적이란 얘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문화를 얘기하는 건 문화는 결국 선천적인 성향이 아닌 후천적인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고. 됐죠? 그리고 those differences가 뭐야? 어떤 차이? 개인의 차이가 아니죠. 공동체가 보여준 이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의 이런 차이들은 어떻다? 다른 사회와 다르다죠. 구분된다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those difference는 어떤 차이? 문화적 차이잖아. 앞에 얘기한 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의 차이예요. 반사 반응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의 차이는 문화마다 독특하더라. 그것도 extraordinary니까 뭐야? 완전히 다르더라요. 뚜렷이 구분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아비앙카 사건은 콜롬비아인이기 때문에 라는 부분으로 얘네들의 사고방식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다. 그걸 읽을 줄 알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있을 거다. 자, 벨지엄 앤 덴마크. 자, 요 단어는 자, 니네 나라로 쓰면은 벨지엄, 덴마크예요. 근데 이제 사람으로 쓰면 데이니스예요. 덴마크 사람. 그 다음에 벨지언즈예요. 이런 건 이제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다른 학교라면 안 나와. 근데 니네 학교는 모르잖아. 해. 자, 벨기에랑 덴마크는 비행기 타고 1시간 어파트 떨어져 있죠. 그럼 지리적으로 지금 어떻다? 가깝다예요. 자, 이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비행기 1시간 거리. 자,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의 벨기에 사람들과 외형적으로도 비슷해요. 외형적으로도 비슷하죠. 이게 다 뭐야? 지형적, 외형적, 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거야.
자, 그래서 if you were dropped on a street corner in 코펜하겐이죠. 코펜하겐의 어떤 한 도시에 were dropped, 너를 떨어뜨려 놓으면 자, you wouldn't find it. 자, it이 앞에 얘기한 그 거리겠죠. 자, 너는 그 거리가 different하다라는 걸 알지 못할 거야. 요 old은 빼. find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 거리가 different from 브뤼셀의 거리와 다르다라는 걸 눈치채지 못할 거야. 거리도 비슷해. 자, 근데 자,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거리의 모양새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한데 겉으로 보이는 건 비슷한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다르다잖아. 그래서 when it comes to 니네 이런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come to 여기까지 얘기할 때는 이렇고요. 넘어서면 아니다야. 그래서 uncertainty avoidance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측면을 보면 앞에 거랑은 다르다는 얘기야. 앞에 건 다 비슷해요. 근데 이 측면을 얘기하자면 자, 두 나라는 could not be further apart. 니네 영화 중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 들어봤니? 못 들어봤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돌려 얘기하면 뭐야? 최상급이죠. 이게 가장 좋다예요. 이게 영어적 표현이야. 그래서 could not be further apart가 뭐야? 이보다 더 다를 순 없다야. 그래서 이게 뭐야? 가장 다르다요. 두 나라는 이 uncertainty avoidance 측면에서는 완전 다르다요. 자, 실제로 덴마크 사람들은 have more in common with. 자, 누구랑 비슷하냐면 자메이카 국민과 비슷해요. 어떤 부분에서 when it comes to tolerating 하는 부분에서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옆에 가까운 국가보다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메이카 국가랑 더 비슷하다. 자, 여기에 당연히 니네 모월이 나왔기 때문에 덴을 당연히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근데 뒤에 잘 봐봐. 자, 뭐보다 비슷하냐면 they do with some of their European peers죠. 그 European peers에서 이 peers는 뭐야? 유럽의 국가들이야. 자, 얘네 유럽의 국가들과 자, 요게 두라는 거 별표 치세요. 이 두는 뭐야? 대동사잖아. 뭘 받는 단어야? 앞에 나오는 have, in, common을 받는 거죠. 그래서 뒤에 with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They have in common with 이렇게 쓰면 되는데 대동사. 동사를 그냥 한 단어로 딱 줄이는 게 두예요. 자, 주변의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것보다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메이카랑 비슷하다요. 자, 그럼 뒤에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걸 봐봐. 덴마크와 벨기에는 니네 share 다음에 in 쓰는 거는 거의 볼 일이 없어요. share 다음에 목적어 쓰잖아. 공유하다, 뭐뭐를 공유하다. share in은 어디에 속하다예요. 자, 덴마크와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트라디션 예전부터 여기에 속한 국가야. 그 말은 뭐야? 일단은 비슷한 건 인정하는 거야. 자, 얘네들 리버럴 데모크라티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철학은 비슷해요. 정치 시스템은 비슷하단 말이야. 자, 인정하죠. 그 다음에 뭐야? 근대가 나온단 말이야. 주변 유럽 국가들보다 자메이카랑 더 비슷하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반박할 거를 내가 미리 깔고 가는 거야. 물론 유럽 두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전통을 비슷한 거는 맞아요. 근데요, they have different 이게 다 달라요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뭐라 불러? 문화라고 불러요. 이런 게 문화예요. 자, 역사, 정치적인 구조. 그러니까 정치는 리버럴 데모크라틱이지만 이게 당이 2개인지, 당이 3개, 4개인지,
상원, 하원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종교적인 거, 언어적인 거, 음식, 건축, 문학 이런 것들 다 문화예요. 두 나라는 저거는 비슷한 건 맞지만 문화적으로는 완전 다르다요. 언제부터 달랐어? Hundreds and hundreds of years예요. 그리고 몇 년이야? 두 번 쓴 거는 강조한 것 뿐이에요. 그냥 수백 년 전부터 하시면 돼요. 그냥 강조하려고 쓴 거야. 자, 수백 년 전부터 문화는 달랐어. 자, 그리고 the sum of total of all those differences. 이 음식이 됐든 뭐 건축이 됐든 이런 것들의 sum total 총합이에요. 이런 거의 차이를 다 더하니까 뭐가 나왔냐? 이걸 다 더하면 Dennis tend to react in a very different way from Belgians죠. 그래서 여기 보여? tend react죠. 이게 뭐야? 삶의 방식이잖아. 삶의 방식이든 사고 방식이든 그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응하다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 동양은 자꾸 유형만 생각해. 내 몸으로 반응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고도 반응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야. 근데 그게 어디서 출발했다고? 이 문화가 다른 거를 다 더해서 생겨난 서로 다른 문화 방식이야. 자,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자, in certain kinds of situation that require dealing with 어떤 측면에서 반응이 다르냐면 dealing with risk and uncertainty죠. 그래서 불확실성이에요. 자, 불확실성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두 나라의 삶의 반응이 다르다는데 거기에 대한 태도, 반응, 삶의 방식, 행동, 그 다음에 사고 방식, 판단 이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 자,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따지고 보면. 자, 그리고 호프스테드의 디멘션, 얘가 얘기하는 문화적 차원에 방금 얘기했죠? 그 개인주의냐 공동체주의냐 아니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거 외에도 다른 게 있는데 이 작가가 봤을 때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즉 얘가 얘기하는 그 문화적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요 문화적인 차원이 가장 재밌다요. 맨 앞에 있는 5분은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죠. 자, 아까 그 니네 앞에 보면 what he called나 앞에 뭐라고 나왔어? what is called잖아. what is called나 what he called나 해석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왜 쓰냐면 이거를 영어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이거 뭐야? so called랑 똑같아요. what is called, so called. 이게 일명, 소위 라고 단어장에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해석 안 해도 돼요. 자, 가장 흥미로운 건 Power Distance Index라는 게 가장 흥미롭다요. 자, 이게 이제 권력 지수, 인덱스는 지수고요. 권력 거리 지수? 일단 뭐라고 할게요. 전문 용어니까. 권력 간격 지수? 간격으로 합시다. 더 간격 지수. 자, 이 지수가 더 흥미로워. Power distance is concerned with. 니네 고3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be concerned with. 자, power distance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be concerned with가 뭐야? be about이랑 같은 단어인 거 알아두시고 핵심만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핵심은 이거다요.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Power distance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란 뜻이야. 핵심만 얘기하면 뭐냐면 attitude toward higher rank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위계질서잖아, higher rank. 자, 위계질서에 대해서 너가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는 얘기야. 이게 권력 간격 지수예요. 자, 특히나
with how much a particular culture values and respects authority예요. 결국 이 두 동사는 뭐야? 존중하다죠. value는 정확히 얘기하면 중요하게 생각하다고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걸 그 문화권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와 관련이 있어요. 요게 with가 뭐랑 걸려? be concerned with에 걸려. 특히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권력, 권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권력 간격 지수의 핵심인 거야. 자, 그러면 그 간격 지수니까 그걸 측정하려면 자, 허프스테드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해? 얼마나 자주 느끼세요예요. 자, 경험에서 얼마나 자주 느꼈냐? The following problem occurs. 그렇죠?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냐고요. 자, employees being afraid of expressed disagreement with their manager예요. 중요한 건 뭐야? disagreement랑 매니저죠. 매니저가 상사. 결국 권력자잖아. 자, 권력자의 disagreement를 표현하는 거야. 이거는 돌려 얘기하면 뭐야?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면 employed, 그러니까 being afraid to는 뭐야? 그게 이제 껄끄럽다는 얘기잖아. 주저한다는 얘기잖아. 껄끄럽다, 주저한다야. 그러면 이걸 더하면 뭐야? 반대하는 게 껄끄럽다? 아, 그럼 니네 문화는 권위를 되게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했어. 그래서 너보다 높은 상사에게 뭔가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게 얼마나 껄끄러웠니?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니? 그걸 보면 니네 문화권이 얼마나 권위를 존중하는지 알 수 있어. 자, 질문. 자, 여기에 being을 왜 ing 붙였죠? being에 왜 ing야? employee를 꾸며줘요. 동사는 어디 있어요? 동사가 없어요. 왜 없어요? 이 땡땡이 뭐야? 니네 땡땡은 봐봐, 이 세미콜론은 연결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써도 돼요. 근데 이 콜론은 얘는 동격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있으면 안 돼요. 동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에 ing를 그래서 붙이는 거죠. 동사를 없앤다라는 말이나 연결어를 붙인다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동사를 없애는 방법은 딱 두 개예요. 주어 뒤에 관계대명사를 붙이던가 동사에 ing를 붙이던가. 그래서 employees who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employees being 이렇게 쓰는 방법인 거야. 그래서 동사를 없애는 거야. 자리가 동사가 쓰면 안 되는 자리예요. 됐죠?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to what extent가 어느 정도로죠. 자, 어느 정도로 자, do the less powerful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institution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네가 속한 조직에서 less powerful이니까 결국은 부하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하 직원이 accept and expect 그 다음에 the power is distributed unequally. 자, 권력이라는 게 원래 불공평한 거야 라는 걸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그냥 인정하다죠. 그럼 이 질문도 결국 뭐야? 권력이라는 거 원래 불공평한 거니까 권력을 존중한다는 얘기야. 저 그냥 받아들인다야. 자, 이런 질문도 똑같은 질문인 거고 다시 얘기하면 how much are all the people이야. 나이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는 feared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지 이것도 이제 결국은 권위, 나이도 권위죠. 이런 나이의 권위를 인정하는 문화인지
그 다음에 powerful holders가 이제 권력자죠. 권력자는 니네 이 단어 외우셔야 돼. be entitled to 뭐뭐 할 권리가 있다예요. privilege는 특권이잖아. 그러면 권력이 있는 사람은 특권을 가져도 되는 거야? 네 라고 하면 뭐야? 그것도 그냥 권위에 대한 거리감이 큰 거죠. 그냥 인정하는 거야. 자, 여기서 in lower power distance index countries예요. 권력의 간격이 low죠. 자, 권력의 간격이 낮은 국가들. 이 국가들을 얘가 아까 얘기한 자기 클래식은 뭐야? 유명한이죠. 얘의 유명한 요 책에다가 썼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장이 어떻게 이어져? 이렇게 다음에 요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대문자가 아닌 거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권력 간격 지수가 낮은 나라에서는 power is something of which power holders are almost ashamed and they will try to underplay예요. 자, 권력의 간격 지수가 낮다는 얘기는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권력자죠. 파워 홀더즈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be ashamed of예요. 부끄러워해요. 권력을 발휘하는 걸 부끄러워한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권력을 어떻게 한다? 언더플레이 별표죠. 이걸 뭐야? 중요하지 않게 여기다죠. 권력을 중요하지 않게끔 여겨요. 자, 그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가 있어? 스웨덴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이 스웨디시 유니버시티 오피셜 스테이트예요. 그러면 이게 헐드니까 지각동사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스웨덴 대학의 직원이에요. 자, 스웨덴 대학 직원이 이렇게 말한 게 기억이 나는데, 자, in order to exercise power죠. 아까 권력을 행사한다 할 때 요게 exercise를 쓴 거죠. 자, 권력 지수가 낮은 국가는 권력을 행사하려면 he tries not to look powerful. 권력이 있게끔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를 막 행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스웨덴 대학의 직원이 한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뒤에 보면 leaders may enhance their informal status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러스가 지금 자기 뭐야? 자기의 지금 권위잖아. 자기의 지위. 자기의 권력자야. 근데 informal이니까 비공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비공식적이란 얘기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날 생각해 주는지, 그러니까 행사하지 않아도의 느낌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야. 행사를 한 건 내가 공식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거고, informal은 뭐야? 공식적으로 행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권력자로 생각해 주는지가 informal status로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그런 informal status를 키우려면 어떻게 한다? renounce formal symbols예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formal symbols가 뭐겠니? 정식적인 권리죠. 자, 정식적인 권리를 어떻게 해라? renounce가 뭐죠? 포기하다요. 정식적인 권리를 포기해야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진짜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위에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공식적인 권위를 포기하는 게 뭐야? 권위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 보이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진짜 권위가 있다고 느껴주는 게 실제로 갖고 있는 실제적인 권위잖아. 라는 말이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도 이제 권력 간격 지수가 낮은 국가거든. 자, 프라임 미니스터가 총리잖아. 총리 이름이 브루노 누군데, 자, be known to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죠. 자, 총리도 자기의 권위를 막 표현하려고 안 해. 얘도 뭐야? 가끔 take the streetcar. 스트리트카가 뭐죠? 캠핑카예요. 캠핑카를 타고 스트리트카면은 그 뭐라 그러죠? 니네 길에 다니는 기차 같은 지하철 같은 그 뭐라 그러죠? 막 미국 캐나다 이런 데 있잖아. 뭐라고? 트램. 진짜 외국에 산 지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자, 트램 타고 출근하다죠. 이게 뭐야? 자기의 권위를 발휘하지 않는 거죠. 공식적인 권위는 뭐야? 자기한테 차가 올 거 아니야. 기사가 딸릴 거 아니야. 그런 걸 포기해야 아,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나도 본 적이 있어. I actually saw the Dutch. 네덜란드의 프라임 미니스터, 네덜란드 총리가 이름은 뭐 줍 누군데요. 얘가 on vacation, 휴가 때 with his motorhome, 이게 캠핑카예요. 캠핑카를 타고 포르투갈의 어떤 캠핑장에 온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자기 권위대로 뭔가 대단히 비싸고 좋은데 안 갔다는 얘기야. 자, such behavior of the 형용사예요. 뭐만 사람들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권력 있는 사람들의 요게 such behavior가 어떤 행동이야? not look powerful이죠. 뭔가 권력자처럼 보이지 않아. 다시 얘기하면 denounce, 자기의 권력을 포기하는 거죠. denounce their former status죠. 이게 스테러스라고 나왔나? former symbols. 자기의 권력을 상징하는 뭔가 뭐 자동차 또는 뭐 이런 좋은 호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게 오히려 would be very unlikely. 자, 이런 행동은 국가 간격 지수가 높은 벨기에나 프랑스에서는 상상될 수 없다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 Hofstede similarly referenced study. 자, reference를 지금 동사로 썼어요. 지칭하다는 뜻이야. 자, 몇 년 전에 한 실험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언급을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연구에서는 compared German and French manufacturing plant예요. 독일과 프랑스의 공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manufacturing plant, 공장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두 공장은 일단은 연구를 했다는 얘기는 뭐야? 그 상수와 변수가 있어야 돼요. 상수는 뭐지? 둘이 뭐가 똑같아? 일단은 산업이 똑같고요. 만드는 게 똑같고 그 다음에 공장의 크기도 똑같아요. 이건 이제 상수야. 자, 근데 변수가 있죠. 변수가 뭐죠? 프랑스 공장은 관리자예요. Employees in Management Specialist 포지션의 관리자로 보시면 되죠. 관리자가 26%, 4분의 1이 관리자예요. 근데 독일은 16%가 관리자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권력이 이꼴하냐, 언이꼴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 얘는 뭐야? 4분의 1이라는 거는 권력이 이꼴하지 않다는 얘기야. 자, 권력이 이꼴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나라? 얘 뭐야? 독일이야?
프랑스죠. 프랑스가 26%죠. 그래서 프랑스는 월급도 어때? 공평하지 않아. 월급도 paid their top management. 이제 관리자죠. 높은 관리자한테 월급도 훨씬 많이 준다야. 얘네가 paid 누구에게 훨씬 많이. 사형식이에요. 누구에게 그 다음에 뭐뭐를이잖아. 그래서 돈이라는 명사가 없어도 훨씬 많이 주더라. 이것도 결국 얘기하는 게 뭐야? 이꼴하지 않다예요. 두 나라가 권력 간격 지수가 일단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예전 연구에서도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고. 자, you can imagine the effect of 얘의 findings는 연구 결과야. 자, 얘의 연구 결과가 갖고 있는 effect,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상상이 가실 거예요. had on people in the,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다시 이제 우리는 항공업계로 돌아옵니다. 자, 얘 연구 결과가 항공업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이제 엄청 커요. 아, 얘네가 이렇게 사고가 나고 얘네가 이런 식으로 대화한 게 문화적인 이런 게 있구나. 자, what was their great battle over mitigated speech and teamwork all about이에요. 봐봐, 이 over이라는 게 뭐뭐에 대한 거잖아. 얘네가 지금 다 mitigated speech, 완곡어법에 대해서도 막 없애려고 했고 팀워크에 대해서도 막 노력을 했잖아. 근데 그러한 이 배틀이 결국 뭐 전쟁이라는 건 노력으로 볼게요. 얘네가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한 게 What was it all about? 내가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나? 이거 내가 be concerned with랑 자, be concerned with랑 같은 단어가 뭐라고? be about이라고. 결국 뭐야? 핵심이야. 항공업계가 이런 완곡어법을 없애려고 그러고 협동 팀워크를 키우려고 했던 것들이 노력이 다 중요한 게 뭐였냐는 얘기야. 핵심이 뭐였냐는 얘기야. 그 핵심은 이게 뭐야? 이시 결국은 핵심문으로 보셔야 되죠. 그 핵심은 attempt to reduce power distance. 결국 따지고 보면 권력 간격을 줄이는 거였다는 얘기야. 그것도 조종실에서. 자, Hofstede의 question about power distance. 자, 얘가 이 심리학자가 power distance에서 갖고 있는 의문이 뭐냐면 이거 아까 질문했죠. 얼마나 자주 느끼세요? 이거죠. 상사에게 뭔가 반대 의견을 할 때 얼마나 불편하세요? 불편한 게 자주 느껴지세요? 자, 이 질문은 결국은 was the question. 바로 그 질문이란 단어죠. 이 very. 바로 이 질문과 똑같아요야. 항공업계가 first officers잖아. 부기장한테 물었던 질문과 똑같다고요. 자, deal with their captains. 자, deal with가 여기서는 뭐야? 이제 상호 관계를 맺다죠. 기장과 관계를 맺을 때 부기장이 얼마나 불편하세요랑 묻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얘의 이제 연구가 suggested, 제안하는 건 뭐야? That had not occurred to anyone in the aviation world예요. 자, 니네 이 표현 알죠? It had occurred to me that. 표현이 들어봤죠? It had occurred to me that. 이거 뭐죠?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요. 그 물론 낫이 있으니까 그거는 항공업계에 있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생각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는 항공업계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어. 자, 그래서 그게 뭐야? 설명해줘야죠. 걔네 연구가 얘기하는 그 something이 뭔데? 자, 내가 아까 얘기했죠. 동격 뒤에는 동사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가 그래서 나왔죠. 동사 쓰면 안 되니까. 됐어? 자, the task of convincing first officers to assert themselves죠. assert 뭐야? 본인의 생각을 주장하다요. 자, first officer 부기장한테 너의 생각을 주장해라고 이게 convincing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잖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단어 depend on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는 depend on은 뭐랑 똑같다? be determined by랑 똑같다고. 그럼 뒤에 나오는 게 뭐야? 결정 요인이죠. 이걸 생각을 하세요. 그럼 봐봐. 자, 이제 부기장한테 네 생각을 얘기해라고 설득을 해야 돼. 자, 그럼 그 설득이 성공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요인은 뭐다? 결국 얘네들의 그 문화의 권력 간격 정도란 얘기야. 설득이 되냐 안 되냐는 설득을 잘하냐가 아니라 그 부기장의 권력 간격 지수가 어느 정도냐는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